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전공의 이탈 여파로 부산 지역 일부 수련병원에서 직원 임금까지 체불되는 등 최악의 경영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의료진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고신대보건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받았어야 할 상여금을 최근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 등 진작 지급되었어야 할 수백만 원 상당이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A씨입니다. 상여금, 학기 휴가비, 효도비 이렇게 때마다 들어와야 되는 상여금을 거의 못 받았어요. 작년부터 쌓여서 다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고신대병원은 만성적인 운영난에 전공의 파업 사태까지 덮치면서 매달 지급하는 기본급여 외에 추가 수당과 각종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모두 18억 원에 달하는 연차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일부 직원들은 2020년도 연차 보상비조차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고신대병원은 전공의 공백 여파로 하루 2억 원가량의 적자가 쌓이면서 최악의 경영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다른 수련병원도 경영 상황은 마찬가지로 부산대병원은 지난달부터 비상경영체제 최고 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서 결국 병원의 남은 직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불안정하고 이 파업이 끝나면 전부 보상 받을 수는 있는 건지 걱정되죠. 결국 남은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만 커지고 있는 거죠.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 남은 의료진 등 지역 의료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에 정착한 지 20년을 맞은 한국거래소가 부산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화 3.0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본부를 부산에 신설해 글로벌 금융 중심 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부산에 둥지를 튼 지 성년이 된 한국거래소가 부산 금융경제의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섭니다. 먼저 한국거래소는 미래사업본부를 부산에 신설합니다. 미래사업본부는 신규 수익원 발굴,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와 인덱스 사업 육성에 나섭니다. 거래소는 부산본부를 통해 금융데이터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7개 본부 중 바생시장과 미래사업본부 등 핵심 부서 4개를 부산에 둡니다. 부산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산업 중심의 혁신 성장 기업을 발굴해 육성에도 나섭니다. 부산의 우량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시장 성장 사다리 체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속의 상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정은보 이사장입니다. 부산 지역의 벤처나 스타트업들의 어떤 자본시장 상장의 역할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또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채권과 통화 등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에도 나섭니다. 국민행복재단을 통해 부산 지역 금융소외계층과 예비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대두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바람직하지만 형식적 통합은 옥상옥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무조건 바람직하다면서도 아주 정밀한 안을 바탕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옥상옥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부산 경남 행정통합의 관건은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경남도와 협의해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2시쯤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폭력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며 40대 남성 등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폭력 조직의 조직원임을 확인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형사 1부는 피고인 50대 A씨가 공중이용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해 시민 불안감을 불러왔고 머리를 반복해 때리는 등 범행 방법도 잔혹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KTX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채용이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부산 항운노조 간부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5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항운노조 간부들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노조가 부여받은 근로자 선발 또는 추천권을 미끼로 임시조합원들에게 수년간 27억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청탁금을 받은 일부 간부는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으며 부산 항운노조는 2005년과 2019년에도 이와 비슷한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미55 보급창 이전을 추진하자 부산 남구의회는 주민 동의 없는 계획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 남구의회 의원 전원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국가적 명분이 사라져 보급창 이전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선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22.7도, 습도는 5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박준석,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